오늘의 주인공은 나는 특별하다 팀인 개자리달, 사자자리달, 처녀자리달이에요. 여러분 나의 달 별자리 볼 줄 아시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나는 특별하다 팀이라는 건요. 개, 사자, 처녀는 나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별자리라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했을 때 나의 고유함이 드러나는 법이고, 그리고 타인의 인정이 있어야 나의 특별함이 비로소 인정된다라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편의 나는 위대하다 팀이랑 비슷할 것 같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나는 위대하다 팀이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핵심 욕망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에게서 어떤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자리 달부터 살펴볼게요. 개자리 달의 원초적인 욕망은 나는 너에게 돌봄을 받으며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싶다예요. 이 문장을 보면 어떠세요? 개자리 달 분들은 긴장을 내려놓고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긴장을 내려놓고 싶다는 건 계속 긴장을 하고 있고 막 웅크리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너의 돌봄을 받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누군가에게 쉽게 기댈 수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개자리 달 분들은 타인에게 기대는 선택 대신에 오히려 나한테 기대라 하면서 타인을 보살펴 줍니다. 누군가를 보살피면서 나오는 그런 섬세한 행동들은 사실 내가 그렇게 돌봄을 받고 싶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돌봄받는 이의 입장에서는 챙김 받았으니까 나도 보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개자리 달이 원하는 건 사실 챙김을 받는 게 욕망이었잖아요. 그래서 챙김 받는 걸 익숙해하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살피게 되어 그 모습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나의 욕망이 채워질 확률이 낮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나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개자리의 반대편에 있는 염소 자리의 그림자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잠깐 염소 자리가 왜 나오냐면 점성술 차트상 개자리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가 염소 자리이고 반대편 별자리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아무튼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개자리 달 분들은 나의 여린 속내를 보호하고 있던 그런 껍질이 더욱 단단해져서 차가운 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을 마치 내가 선택한 길인 듯이 그 누구도 나를 돌볼 수 없는 위대한 위치로 가려고 해요. 나의 유능함을 과시하고 지나치게 성취지향적인 그런 생산적인 모습들, 나의 가치는 곧 성과가 보여준다는 태도, 이런 식의 염소 자리의 그림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서운하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돌봄의 마음이 너무 과해진 나머지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동요되어서 나까지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든지 또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을 나에게서 발견을 하고 계시다면 내가 나를 돌볼 때가 되었다. 이런 신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누군가를 돌보는데 쓰던 그 에너지를 나에게 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감정은 수용성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능하다면 욕조에 몸을 푹 담궈서 쉬어주고 감정도 해소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자자리 달입니다. 사자자리 달의 욕망을 표현하는 문장은 나는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다 였어요. 이 문장을 보면 무언가를 잘했어야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하실 수가 있겠죠. 사자자리 달 분들은 다른 집 아이들과는 구분되는 어떤 남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확률이 높아요. 노래를 참 잘 불렀다든지 지하철역 이름을 다 외웠다든지 어떤 그런 식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모르게 학습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인 즉슨 무언가 남다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관심을 받을 수 없다는 명제를 학습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인 건데 남다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서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 사자자리 달 분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약간 뒤틀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시기, 한창 반항심이 많을 때는 부정적인 방식의 특별함을 선택해서라도 나를 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남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어쨌거나 다른 집 아이들과 구분된다는 게 어렸을 때는 장기자랑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겠지만 자랄수록 뭔가 구분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난이도가 참 높아질 거예요. 그쵸?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만 사랑을 보상처럼 얻을 수 있다. 이런 배움 속에서 늘 대외적으로 따뜻하고 또 열정적이고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분명히 사람인지라 지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누군가의 거절을 통해서 그간에 학습했던 사랑 공식이 틀렸다는 사실을 좀 확인하는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런 상처들이 쌓이다 보면 사자자리의 반대편에 있는 물병자리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물병자리가 왜 나오냐면요. 점성술 차트상 사자자리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가 물병자리인데요. 반대편 별자리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그림자가 나타나냐면요.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가 나오게 돼요. 또 지성으로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인간은 원래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야. 사랑은 호르몬의 장난일 뿐.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 우리는 알고 있죠. 상관없다는 말은 사실 무척이나 상관있다라는 그런 말인 거. 그래서 아무도 필요 없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감정보다는 이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태도를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게 되신다면 사자자리 달 분들이 이제 치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를 연기하느라 지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되도록이면 좀 재미있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처녀자리 달입니다. 처녀자리 달의 원초적인 욕망은 나는 아무것도 해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다 였어요.
사자자리 달 분들과 비슷한 듯 하지만 처녀자리 달은 좀 더 기능, 쓸모,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분이 좀 더 쉬울 거예요. 즉, 내가 쓸모 없어져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항상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제가 나는 아무것도 해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다 라는 이 욕망 문장을 말을 했을 때 아마 나는 내 책임을 다했을 때 더 마음이 편하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처녀자리 달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은 채로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 처녀자리 달 분들은 생각에 빠지거나 감정에 빠지는 일을 택하기보다는요, 그럴 시간에 특유의 그런 어떤 섬세한 감각을 사용해서 열심히 책임을 다하는 쪽을 택하는 편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생각하실 겨를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러한 마음, 쓸모가 없어지면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은 나 자신을 가족이나 내가 속한 사회의 해결사로 두게 됩니다. 처녀자리 달이 나는 특별하다 팀인 거 기억하시죠? 해결사는 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을 리도 없죠. 그렇게 특별한 자리에 나를 둬야 계속 기여할 수 있을 테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매사 열심히이고 척척 해나가는 처녀자리 달 분들이셔도 한계에 다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때 처녀자리의 반대편에 있는 물고기 자리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잠깐 물고기 자리가 왜 나오냐면요. 점성술 차트상 처녀자리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고 반대편 별자리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 자리의 그림자, 두 가지 방향성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극심한 무기력증, 우울감에 깊이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해결사를 넘어서서 희생자 역할까지도 자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별자리 달 분들에 비해서 극단으로 갔을 때, 걷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처녀자리 달 분들의 어떤 아픔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당연히 당장 쉬셔야겠고요. 사실은 이러한 신호가 보이기 전에 평소에 내 감정을 케어해주고 생각하실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약간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등 쓸모없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처녀자리 달 분들은 의식적으로 이런 시간을 배치해두는 편이 좋다는 그런 조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는 특별하다 팀이었지만 그것이 특별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의미였다기보다는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다른 톤으로 발현되는 그런 별자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이런 걸 원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내 마음과 또 숨겨진 욕망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헤아리는 것의 효능과 효과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방향성이 너무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고민을 하는 것에 있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너는 틀렸다 팀인 천칭자리달
정갈자리 달, 사수자리 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Blessed be, blessed be, blessed be.